그리고 또 항상 그 연말 되면은 과연 내년 트렌드는 뭐가 좌우할까? 네. 이제 큰 틀에서 뭔가 좀 준비를 하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근데 사실 2023년도에 특히 상반기에 너무나 많은 걸 시장에 보여줬어요. 네. 미래는 AI야. 네. 로봇,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배터리, 엔터, 조선, 미용 의료기기, 그리고 또 이게 뭐 덴탈 이쪽도 그렇고 한 번씩 큰 시세를 줬습니다. 과연 이 중에 혹은 여기에 나오지 않았던 것 중에 23년도에, 아니 24년도네요. 24년도에 어떤 좀 큰 트렌드를 보여줄 만한 것들은 혹시 보이십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그런 트렌드 읽는 측면에서 제가 대단한 인사이트를 지금까지 보였던 적도 없고 앞으로도 못 보일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하는 건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하는 거는 일단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네. 이제 남들이 다 좋다고 하면은 저도 공부해가지고 보고 이제 이래서 주가가 많이 올랐구나 일단 스터디하고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사람들은 항상 기대치가 좀 앞서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주가가 오르고 나면 펀더멘탈이 아무리 좋더라도 주가가 앞서가고 기대치가 높아졌다가 기대치를 약간만 하회하면은 또 다시 이게 뭐야 이러면서 막 다 팔고 그럼 이제 제가 좋아하는 타이밍은 좀 그럴 때거든요. 그래서 한번 네. 너무 앞서간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한번 주가가 부러졌을 때 네. 이때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한 번 부러지면 안 되고 좀 한 번 부러지고 반등했다가 또 부러지고 또 부러지고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좋아하세요? 네. 그러니까 펀더멘탈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제가 남들이 다 싫어하고 펀더멘탈이 정말 안 좋은데 제가 공부해 봤더니 이건 턴어라운드 할 건데 이런 건 정말 엄청 똑똑해야 가능한 거거든요. 저는 엄청 똑똑하시잖아요. 네, 저는 그렇게는 못하고,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면은 저도 이제 한번 슬쩍 공부해보고, 네. 근데 저는 이제 공부는 남들만큼 하는데 거기에 더해서 사람들의 심리도 보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뭔가 많이 스터디를 했다가 부러지기 시작하면은 많이 공부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더 싫어해요. 그런 시기가 한 번씩 오거든요. 나 그냥 한번 큰 수익 냈고, 됐어, 이쯤 됐어, 막 이렇게. 네, 이게 또 따져보면은 또 막 논리적인 어떤 그 사람의 두뇌가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여러 구조가 있긴 한데 그건 주식하는 마음에 얘기해놨으니까 넘어가고.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우위가 생기잖아요. 저도 남들만큼 스터디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안 좋게 보고 있어. 그러니까 제가 스터디했는데 남들이 저도 좋게 보고 남들도 좋게 보면은 이게 먹을 놈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뒤늦게 따라와서 스터디는 했는데 하고 봤더니 좋아 보이는데 남들은 이제 더 공부를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안 좋게 보고 있을 때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의외로 좀 먹을 놈이 나오거든요. 잠시만요. 그러면 거기에서 큰 시세를 냈다가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해서 한번 부러지고 조금 더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는 단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 로봇, AI, 엔터, 배터리, 조선, 미용 의료기기, 덴탈. 근데 공통적으로 요 한 2번 이상씩 지금 이제 실망을 끼치지 않았나요? 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제가 틀릴 확률이 꽤 높은 거라고 보고 제가 섹터 찍어드리고 이런 거 절대 아니고 그냥 참고만. 그냥 홍진채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서. 네. 그래서 산업을 질문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대단한 인사이트는 아니다라는 걸 먼저 깔고 말씀드리자면 그러니까 전력기기 쪽을 보면은 그쪽에서는 사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많이 걱정을 하는 게 이게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이제 IRA도 폐기할 거고 그리고 신재생 이런 쪽도 다 폐기를 할 거고 신재생. 다 되돌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좀 많이들 하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 우려는 하는데 사실 뭐랄까 트럼프 때 그러니까 IRA 법안에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결국은 이게 미국의 인프라를 많이 깔자라는 거고 미국의 인프라를 많이 깔자라는 건 트럼프 때 가장 강하게 주장했던 것들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전에 오바마 때도 주장을 했던 거고 오바마 2기 때 이미 미중 분쟁 생기고 있었고 리조어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이미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재건하자 원래 IRA도 그 이전에 미국 재건법이었잖아요. 거기서 일부만 따온 건데 그러니까 미국의 인프라 투자를 늘리자라는 거는 어느 당이 되든 간에 꽤 그냥 계속 유지가 될 기조일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신재생을 이제 트럼프가 안 좋아한다. 이제 이쪽을 다 되돌리고 레거시 쪽, 석유 오일앤가스 이쪽을 많이 할 거다. 이런 주장도 많이 있으시고 저도 상당히 동의는 하는데 근데 이게 또
그 미국이란 나라가 대통령 한 명이 야 이거 꺼져 막 이런다고 해서 이게 꺼지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트럼프 재임 기간 중에도 신재생 쪽 투자는 늘어났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좋게 보고 계신 것들 중에서 뭐 트럼프나 이렇게 뭐 인프라 투자나 신재생 쪽이 뭐 트럼프 당선을 이유로 뭐 주가가 많이 꺾였다라고 하면은 이쪽에 스터디를 좀 해보면은 상당히 멀쩡한데? 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발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특히나 아까 이제 전력기기라는 단어를 뱉었으니까, 단어를 뱉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신재생 쪽 발전원이 늘어날수록 이게 전력기기가 약간 이쪽 발전원 늘어나는 것보다 뭐 그 2배나 제곱으로 늘어나야 되는 전력망 쪽에서는 이게 훨씬 더 많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일단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일단 신재생 쪽은 발전을 안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태양광이면 해가 떠야 되는 거고 풍력이면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고 바이오매스면 일단은 풍년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발전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발전량을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그리드에 전반적으로 변동성을 키워주거든요. 부하되는 이 그리드에 가해지는 전압의 크기가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걸 감당을 하려면은 그리드 투자가 훨씬 더 늘어나야 되고요. 네. 일반 과거 같은 뭐 원자력이나 뭐 석탄 화력 뭐 이런 게 그 발전량이 늘어날 때보다 같은 량의 발전량이 늘어날 때 그리드 투자가 더 많이 늘어야 되는 거고요. 신재생 위주로 된다고 하면. 그리고 신재생 쪽이 늘어날 때 이게 발전원과 실제 수요처의 거리가 지금 되게 괴리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드는 그 송전 거리가 늘어날수록 투자가 더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전력망에 대한 투자는 생각보다 되게 많이 늘어나야 할 거고요. 그리고 굳이 신재생이 아니라 하더라도 미국의 전력망은 이미 50년 지난 낙후된 캐파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은 다 민간 사업자이기 때문에 이걸 투자를 안 하고 되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거의 한계에 봉착해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열받아 있고 이걸 좀 투자를 좀 해라라고 하는 중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지금 말씀드린 이 스토리가 과연 1년 한 6개월 반짝하고 말 사이클일까에 대한 대답은 뭐 각자 내려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고. 근데 어쨌거나 주가는 워낙에 많이 달렸다가 뭐 주가가 빠지는 중이기 때문에 뭐 주가에 대한 예측 전망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그 판단은 각자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냥 이제 산업만 봤을 때 산업에 대한 영향만 봤을 때 산업의 펀더멘탈. 혹시 이 중에서 아까 제가 살짝 뭐 언급한 것도 그렇고 뭐 전력기기 신재생 이 분야 말고도 뭐 24년에 뭔가 화두가 될 만한 것들 뭐 미용기기 이런 쪽은 뭐 당연히 너무너무 좋을 거고요. 이게 뭐랄까 전반적으로 코로나를 거치면서 대한민국은 이 국가의 위상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뭐 당연히 우리 훌륭하신 케이팝 아티스트 분들께서 치고 나가 주시고 그러면서 코리아에서 왔어라고 했을 때 알잖아요. 이제 뭐 K-팝 아이돌들도 알고 뭐 손흥민도 알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서 후방 연쇄되는 비즈니스들 이쪽은 여기에서 이제 짧게 끝날 것도 있고 길게 갈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구조적으로 전망이 아무리 좋아도 안 될 비즈니스도 있고 이게 좀 온도차가 있을 텐데 미용기기라는 거는 사실 되게 준비되었다가 한 단계 레벨업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이 원래 아까 반도체와 마찬가지인 거죠. 뭐 반도체, 자동차 보면 한국은 제조 기술이 엄청나게 좋아요. 전 세계에서 제조를 잘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국가가 몇 개 안 돼요. 우리가 다른 나라 제품을 뭔가 샀을 때 뭐 북유럽 가구 예쁜 거 이런 거 빼고 뭐 파리의 명품 뭐 이런 거 빼고 정말 우리가 생활에 쓰기 위한 기능이 중요한 제조품 이런 걸 산다라고 했을 때 어느 나라 걸 사죠? 독일, 일본, 독일, 일본, 미국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가끔 뭐 네덜란드 이런 거 있겠지만 아니면 뭐 중국 좀 논란의 여지가 많잖아요. 뭐 대만 잘하고 그렇게 보면 전 세계에서 이런 국가들밖에 없고 그럼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도 다 이 나라들이거든요.
그러면은 근데 대한민국이 제조 기술이 올라왔지만 이게 기술이 올라온 거랑 좀 신뢰성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러니까 기술은 어느 정도 퀄을 충족하면 되고 이걸 우리가 10년 동안 썼을 때 고장 안 나고 계속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는 거는 또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네. 그거는 우리가 기술력이 올라오고도 시간이 한참 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약간 국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 국격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그게 좀 올라와야 되는데 그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물론 네, 그 이전에도 계속 야금야금 좋아지곤 있었지만 코로나를 거치면서 브랜드 인지도가 생겼다라는 거는 국격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물론 제품도 좋은데 제품은 사실 이미 좋았거든요. 예. 제품은 이미 좋았는데 영업을 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이 제품을 들이밀려면은 되게 가혹한 어떤 옵션들을 달아서 제공을 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보통 리스로 의료 장비를 많이 사가니까 그 리스 이자를 뭐 회사가 직접 내준다거나, 이게 뭐 합법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실제 거기에 준하는, 아니면 뭐 장비가 뭐 조금만 하자가 있어도 무상으로 뭐 몇 년 동안 다 에이스를 해준다거나, 뭐 아니면 신제품이 나왔을 때 무상으로 신제품으로 바꿔주겠다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가혹하게 영업을 했어야 했거든요. 네. 근데 이게 국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영업하시는 분들께서 또 그렇게 힘들게 제품을 깔아놓고 이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쌓여가는 거잖아요. 물론 또 시행착오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신뢰도가 쌓여가면서 현재의 의료 장비가 있을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리고 특히나 미용기기 같은 경우에는 고객 입장에서도 선택하기가 쉽잖아요. 네. 요즘에는 고객들이 또 스터디를 또 워낙에 많이 하기 때문에 어디 장비로 해주세요 이렇게 고객이 지정하는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그 있는 데를 찾아가죠. 네, 이거는 다른 나라라고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네. 그러면은 이런 측면에서 신뢰도를 확보했고 장비를 잘 팔고 있고 소모품도 잘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 지속 가능성은 생각보다 길겠죠. 근데 문제는 의료 장비는 다들 너무 잘 알아서 스터디가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그리고 맞아요. 꺾이지 않았잖아요. 다른 앞서서 말씀드린 몇몇 섹터들은 이제 상반기에 한참 좋았다가 꺾였는데 의료 장비는, 미용기기는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고점 대비 뭐 한 30% 이상 빠진 것들이 꽤 있지 않나요? 그러면 뭐 괜찮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건 각자의 판단, 각자의 판단인 거죠. 이게 고점 대비 30% 빠졌으니까 들어가자라는 것도 이게 대단히 위험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요. 단순히 그렇게 네. 볼 수는 없죠. 네네. 그래서 펀더멘탈에 대해서 깊은 분석을 하셔야 될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거 주식 들고 있는 사람은 모두가 알고 있을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펀더멘털 분석과 현재 주가 흐름도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도 비교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거 말씀드린 거는 그 지속 가능 기간이 생각보다 길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부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다 장기 투자자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단기적으로 보고 이제 다 털고 나왔을 때 좀 좋은 기회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 정도의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속 가능 기간을 봐야 된다. 아, 이거 되게 좋은 말씀이시다. 사실 저희도 얼마 전에도 와이즈 클럽에서 미용 의료기기 그 스터디도 좀 세미나도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연말이나 연초에도 한번 또 하려고 하고, 또 제아의 고수분들 중에서 그 미용 의료기기 또 전문가가 계시는데 또 연초에 한번 또 모셔서 저희도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이게 저의 포트폴리오와는 아무 관련이 없는 발언들이었습니다. 어디 뭐 종목 얘기 안 했으니까. 그런 거랑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네.